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교육 체육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체육 분야에도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요. 먼저 전남 지역 지자체들의 이 교육 체육 현황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지역의 교육, 체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범국가적인 사회적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의 교육, 체육 부분도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이나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더욱이 최근에는 그 해외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들의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건강 체육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좀 응원의 박수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 지역의 이 교육 체육 현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2023년에 목포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새롭게 종합 경기장을 짓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들려주시죠. 예, 사실은 목포시가 2023년 전국체전 개최 도시로 결정할 그 상황에서는 대양산당 분양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목포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산의 낭비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목포시가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936억의 유달 경기장 네. 부지가 매각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목포시의 전국체전과 연계된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원래 목포시가 유달 경기장 그 매각과 관련해서 약 한 280억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936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매각이 됐으니까 무려 333%가 오버된 거거든요. 그 일부에서는 조금 이상하다. 왜 외지 기업이 이렇게 높은 그 낙찰가를 제시했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곳은 쫓아가는 거거든요.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지 기업이 목포 유달 경기장에 대해서 무려 333%라는 높은 가격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포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포시는 그 전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었고요.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이 됐었고 또 50만 이하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대상 1위를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수산물 유통단지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외지 기업입니다만은 먹포시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먹포시에 대한 발전 가능성,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지 기업에서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포 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 또 긍지를 가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먹포시의 어떤 그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목포시 교육체육 현황과 또 유달 경기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목포시 교육체육과 김대식 과장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유달 경기장이 예상가보다 고가에 매각이 된 상황이잖아요. 목포시 그렇습니다. 가용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3년에 열릴 전국체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전국체전 유치 당시만 해도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유달 경기장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됨으로 인해서 전국체전 개최에 시 예산 부담이 덜어지고 또 시로 봐서는 공인구역의 최신 경기장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는 물론 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체전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네, 현재 이 코로나19로 생활체육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해서 목포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그 체육시설 개방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사랑하시는 우리 동호인분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희 시에서는 우리 먹포시 체육회와 함께 이번 달부터 올 가을이죠. 가을 11월까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 달맞이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동네에서 이렇게 공간이 되고요. 주변의 소음이나 이런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이렇게 야외 광장이나 공원에서 이제 해 달맞이니까 해 뜰 때하고 이제 달이 질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시간,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 생활체조를 무료로 강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먹포시의 교육, 체육 정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에 대한 예. 먹포시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비단 우리 그 교육, 체육 분야뿐만 아니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그래도 확진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참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튼튼하고 이렇게 안전한 방역이 기본이 되어야 그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 교육 분야나 뭐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교육청과 우리 학원연합회 이런 관련 기관과 협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그 저희과 직원들로 이렇게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취약시설 위주로 이렇게 주 평균 2회 약 한 4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순회하면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용자 명부 작성이나 이제 실내 환기 소독 여부, 또 마스크 쓰기 이런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점검하는데요. 거의 다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실내체육관에서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생활물품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5월 6일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74세 되신 어르신들 그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소지에 살고 계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자기가 받고 싶은 날짜 또 47개 병원에 그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병원에 가고 싶은 병원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4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곧 이제 지원될 예정인데 우리 그 취약계층에 계신 시민들이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또 접수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체육시설 종사자와 체육계 소속되신 경기단체에 코로나 극복과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 3만 매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의 종사인분들이 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렇게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유달 경기장 부지 매각과 또 목포시 교육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됐으니까 목포시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전공이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하면 이제 뭐 돈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그래서 어떤 지역의 중요한 이슈라든지 또 행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과연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지역의 미래와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직업병이라면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유달 경기장 고가 기대보다 더 높은 가격의 매각은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섬진흥원 그 목포 유치 관련해서도 제가 경제적인 이득 상당히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몇몇의 지인들께서 섬진흥원이 목포에 유치가 되면 분명히 뭐 어떤 경제적인 이득,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김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 이제 좀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뿌듯했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전국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는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의 경제 발전 또 관광 산업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또 섬진흥원 유치 얘기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교수님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섬 관련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에서도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 혜택,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뭐 섬 관련 예산이라든지 섬 정책이 목포권에 집중이 될 것이다. 또 뭐 대규모 행사, 국내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어떤 SOC라든지 어떤 관광 산업에 많은 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요. 지금까지 섬 관련 어떤 교육 프로그램, 좀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전무했었습니다. 물론 몇몇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어떤 섬 관련 그런 그 연구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린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섬해나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힐링과 관련해서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전라남도나 목포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는 섬에 대한 어떤 문화, 또 역사, 전통에 대한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여기에서 가까운 신안군 비금도라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목포에 나와서 이제 서울에 갔다가 2021년 이 지역의 그 대학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또 오랫동안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어디 가서 우리 고향을 얘기할 때는 뭐 시금치, 뭐 천일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고향에도 섬에 대한 문화, 또 역사, 전통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발굴해내서 그거를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섬 관련 그런 그 문화라든지 또 전통 역사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아니면 또 전라남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한다면 저는 참여할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또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섬진흥원 그 유치가 목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섬 관련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좀 전라남도 차원에서 목포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명실공히 목포권이 우리나라의 섬의 수도, 섬의 메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교수님과 전남 지역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 5년 동안 우리 전남을 빠져나간 인구수, 그러니까 감소가 한 2만 4천 명쯤 됐는데요. 청년 인구가 3만 2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인구 감소분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외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째가 뭐 교육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때문에 우리 지역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그 역할도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어떤 투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과 또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분야는 이제 지역의 발전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교육 분야에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교육, 체육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교육 환경 변화가 빨리 찾아왔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지역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